네, 안녕하십니까. 저 진홍이라고 합니다. 해인사에서 출가했고 지금은 김포에 있는 연운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명상지도법사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MBTI의 각 유형에 따른 명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BT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야 딱히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워낙에 잘 아시는 도사분들이시겠지만 이 헬로부타 TV를 시청하시고 있는 중장년 이상의 불자님들께서는 MBTI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MBTI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검사 그 키트인데요. 내가 어떠한 해당 질문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5분, 10분 걸리나요? 그 정도 5분, 10분 정도 걸린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결과가 한 16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16가지 종류로 나눈 검사예요. 이게 원래는 194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30년 전에 들어왔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좀 세간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MBTI에 대한 어떤 젊은 층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사회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저도 MBTI 각 유형에 따른 명상법을 개발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I 각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명상법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그 MBTI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나열이 되고 그리고 스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해당 그 명상법을 좀 배치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MBTI 그 알파벳 8글자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그 8글자의 조합에 따라서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맨 앞자리 같은 경우는 E나 I로 시작을 합니다. MBTI 모든 검사, 모든 유형들이 16가지 유형들이 E나 I로 시작을 해요. 네. E 같은 경우는 좀 외형적인 에너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E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E로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좀 I로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향적인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해당 어떤 그 MBTI의 각 유형에 따른 명상법을 배치시킬 때 물론 모든 명상법들이 다 어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명상법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소리 명상이라든가 그런 싱잉볼 명상, 요즘 요가나 그 요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잉볼 명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외부의 자극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E로 시작하는 MBTI 이 유형에 그 배치시켜 놨습니다. I로 시작하는 분들은 좀 내향적인 에너지가 좀 강한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내면의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잘 관찰해야만 되는 그런 명상법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TI 같은 경우는 인식 방법에 따라서 그 감각형이 있고요. S로 시작하는 감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N으로 시작하는 이제 직관형이 있어요. 어떠한 사물이든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관념이든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S와 N으로 나뉘는데 이 MBTI 검사들을 그 만든 그 브룩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S랑 N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사람끼리의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두 번째가 S냐 두 번째가 N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사람이. 맞아요. 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S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탁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목탁. 목탁하면은 뭐가 떠올리십니까? 딱딱하다. S인 겁니다. 네. 어떠한 맞습니다. 목탁에 따라서 목탁은 이렇게 딱딱하다. 되게 직접적인 어떤 그 연상법인 것이죠. 네. 또 다른 게 떠오르시는 분 없으십니까? 스님이 떠오르고 스님이 떠오르십니까? 네, 저 약간 이런 거 치고 있는 치고 있는 스님이 연상되십니까? 그러면 그건 또 N에 해당될 수 있죠. 어쨌든 좀 직접적인 연상법보다는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간 연상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목탁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물질을 떠나서 목탁 소리라고 하는 게 떠올라요.
근데 목탁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목탁소리라고 하는 그 불교 단체가 있거든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법상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불교 단체인데 목탁하면 목탁 소리가 떠오르고 그 스님이 떠오르고 그러면 이거는 N의 성향을 가지신 거죠. 근데 목탁 소리가 그냥 청아하다 아니면은 그냥 목탁 딱딱할 것 같다. 되게 나무로 만들었네. 이렇게 굉장히 그냥 그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그 두 번째가 MBTI 유형에서 S로 시작하는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T와 F로 나뉩니다.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형이라고 해요, 흔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요. 아, 사실관계가 네. 굉장히 아닌데 우리 그 버부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땐 F이신 것 같은데. 사회성입니다. 아, 네, 사회생활로 익힌 F입니다. 사회생활 익힌 F. 원래 나의 속성은 T인데. 속으로 근데 맞습니다. 원래 MBTI라고 하는 게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검사 자체가 그 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진짜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저는 F의 성향을 갖춘 걸로 보이지만 스스로는 또 T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약간 경전 같은 걸 우리가 읽을 때도 T의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아미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장경이라든지 본생담 자타카라든지 그런 걸 읽으면 좀 잘 와닿지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본생담 아십니까? 자타카? 잘 모르시죠? 자타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본생담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누군가한테 이렇게 준엄하게 훈계하실 때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도 하면서 교훈을 주시거든요. 믿어지시나요? 뭔가 사실관계로 보면 조금 약간 박효것의 약간 느낌으로 네, 약간 그냥 박효것의 같이 나오네요.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한 듯한 전설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사고하면 T인 겁니다. 네, 아, 약간. 이 자타카는 박혁것의 이야기처럼 부처님께서 그냥 비유한 게 아니실까? 네, 이렇게 약간. 지금 사실관계를 따지고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그럼 T의 성향을 가지신 거고요. F이신 분들은 그 자타카의 어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팩트인지 안 중요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 나도 열심히 잘 살아야지. 부처님처럼 나도 자비로운 마음 내야지. 이렇게 좀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거든요. F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지장경이든 아미타경이든 그렇게 조금 약간 반드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않은 경전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관계, 역사적인 팩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 T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전이 맞냐? 수타니파타 아니면 니까야 이런 경전들은 좀 부처님의 원음에 가깝거든요. 물론 후대에 나온 경전들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진 않지만 MSG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그 MBTI의 T냐, F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경전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F의 성향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감정적 공감을 일으키는 명상법 같은 것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형, T에 어울리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내가 감정이든 연상되는 그림이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명상법을 배치시켰고요. 그 T와 F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아시는 분이 요가 강사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요가 강사님이 남자친구랑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맑고 뭉게구름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놀이공원 다 도착할 때쯤에 호수에 이렇게 오리들이 둥둥 떠다녀서 너무 신나니까 와 오리다.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분께서 이제 엄근진하게 아무개야 저건 오리가 아니야. 저건 거위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아 하면서 한탄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께서는 F이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럼 저 F인 것 같습니다. F이신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저것은 오리가 아니야. 저것은 거위야.
라고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준 순간 그 요가 강사님께서는 매우 답답하셨다고 해요. 너와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시간의 빈 공간에 말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나 하려고 와 오리다 했는데 그게 오리인지 부리가 뾰족해서 거위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오리가 아니라 거위다라고 이렇게 좀 정정해준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로맨틱하지 않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T일 뿐이에요. T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정보 업체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MBTI에 따라서 매칭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냐 F냐 이런 어떤 그 미세한 차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로맨틱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요가 강사님이 똑같이 사고형 T가 맞았다면은 아 저게 오리가 아니라 거위야? 아 알려줘서 고마워 하면서 그렇게 또 지적인 그렇죠 지적인 대화를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방금 미세하게 아 하면서 한탄하신 분들은 F인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오리야 귀엽네 하지만 네가 저 오리보다 귀여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스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랑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일 얘기 같은 것도 하고 뭐 신행 상담 같은 건 안 하고 앞으로 뭐 그 불교 종책 모임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전화했었던 이 중에 있었던 한 법부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근데 그 어떤 이익도 없는데 만약에 이익이라고 하면 공덕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익밖에 없을 텐데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 관점에서의 유형의 이익이 없는데 왜 이렇게 스님을 잘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써주느냐 했었더니 그 법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솔직히 뭐 스님이라서 존경스러워서 마음을 다해서 따르면서 도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스님이 인간적으로 좋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스님이 인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 스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따라주려고 하는 거다. 나는 종교성이 낮은 사람이라서 스님이라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귀에는 한마디로 좀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스님이 뭐 그냥 너무 이렇게 그 하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혼자서 애쓰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그 전화통화한 그 마음을 일으킨 스님이 너무 가여워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법부님은 T예요, F예요? F요. F죠. 왜냐하면은 공감 능력이 높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우러나고 관계를 중시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T이신 분이 만약에 그 전화 통화를 했다면은 아, 왜 이렇게 그 스님을 도와주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은 그 본인의 어떤 그 합당한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이 꼭 세속적인 속물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아, 제가 스님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네요 하면서 드라이하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건조하게 기브 앤 테이크로. 근데 저랑 통화했었던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분은 스님 불쌍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F의 성향이 매우 강했었던 법부님이셨죠. 아, T이신가요? 네. 다음 생활 양식에 따라서 J와 P로 나뉘는데요. J와 P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삶의 태도, 내 생활 방식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생들이시니까 방학이시죠? 네. 방학 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방학 한 달 남았네요. 저는 정말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P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 방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계획성이 좀 좋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J의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이 J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필요한 그런 명상법을 제가 배치시켰어요. 근데 우리 법부님처럼 그냥 즉흥성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도 그때 당시에 어떤 임기응변으로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P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름 붙이기 명상처럼 그때그때 나의 어떤 감정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 같은 것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우리 법무님께서는 방학 때 뭘 해야지라고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 계셔서. 계속 할 거고 저녁마다 일주일에 5일씩 꼭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아. 그것도 계속 할 거고 아. 스케치 공부도 하려고 생각했어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제이인 겁니다. 이분의 말씀만 들어도 제이가 물씬 풍기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의 즉각적인 감정과 사고, 연상되는 그림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명상법보다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날짜과 시간까지 나누어서 해야 되는 명상법이 어울리세요. 그런 명상법을 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방학 때 계획이 있으셨나요? 저는 크게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그날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그날 네. 계획을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날 반반인 세우니까 것 같아요. 예, 피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오늘의 하루 계획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제이 반 피 반 네. 그런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알겠습니다. 냉탕도 열탕도 아니니까 온탕의 어떤 명상법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16가지의 각 유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맞는 명상법을 스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뭘 알아볼까요? I로 시작하는 걸 할까요? E로 시작하는 걸 할까요? 아이요. I,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ISTJ라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명상법을 스님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ISTJ라고 하는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그 스님이 그 자료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내가 내 MBTI 각 유형을 모른다 그런 분들께서는 그 스님이 지금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런 어떤 성격 유형을 듣고 아 이거 나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해당 유형이신 거니까 거기에 알맞는 그 명상법을 추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ISTJ 같은 경우는 낯가림이 심하지만 그 친해질수록 허물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향을 선호하고 혼자서도 좀 일을 잘하는 편이라고 해요.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남들이 좀 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평판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수나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사과하고 그 정리정돈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약간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ISTJ 계십니까? 아, 없습니까? 제가 지금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으면 저 ISTJ라고 하는 거 아니시겠죠? 네, 정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므로 취미를 가져도 일반적인 것 아니면 전통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ISTJ의 어떤 연애 스타일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은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나? 신뢰를 중요시 여긴답니다. 이게 그렇게 어할 겁니까? 근데 ISTJ 연예인 중에 네. 찾아봤는데 서장훈이 있다고 하네요. 아. 뭔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아, 서장훈 그 약간 정리정돈에 완전 강박증이 있고 이거 연예인 신용 나와도 되나요? 서장훈이 네, 네. 연예의 강박증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아. 연애 강박증이 아니라 연애 강박증이 아니라. 정리정돈. 정리정돈. 아, 네. 맞아요. 서장훈 하면은 그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네. 이미지가 굉장히 정리정돈에 네. 강하시는 청결한 이미지이시죠. 신뢰를 중요시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서장훈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십니까? 연애 참견이라고. 네. 아. 근데 거기서 되게 약간 네. 딱 ISTJ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ISTJ라고 서장훈이 나온다는 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 여기 방금 찾아봤습니다. 찾아- 방송에서 말한 적 있어요. 서장훈이 방송에서 나 ISTJ예요 네. 라고 얘기한 적 제가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방금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때로는 무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연인에게만은 의외로 외교나 귀여운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 그럼 서장훈님이 서장훈을 상상하면서. 주변의 이성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연인에게만 헌신을 보이고 지고지순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만나보고 싶은데요. 서장훈을 아니요. 서장훈을 ISTJ 남자예요. 예. 네. 오해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장훈 너무 멋진 남자분이시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네, 맞죠. ISTJ의 성향에 어울리는 그런 분들은 들숨날숨 마음 챙김 명상이 맞습니다. 들숨날숨 마음 챙김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명상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 명상법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사념처 수행 중에 하나인데 들숨, 날숨, 마음 명상에도 또 세분화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호흡을 좀 집중하는 그런 들숨, 날숨, 마음 명상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좌선을 하셔도 되고 누워서 명상하셔도 되고 일어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그리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되 어깨에는 좀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손은 왼쪽 손을 오른쪽 손 위에 놔서 연꽃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손을 왜 꼭 선정인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심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만 하면은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적게 들 수 있거든요. 그냥 숨 쉬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명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분위기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눈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초보자이기 때문에 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목소리에 따라서 한번 호흡을 관찰해 보시겠습니다. 맨 먼저 배의 불룩한 부분인 아랫배에 마음을 둡니다. 보통 때와 같이 숨을 쉬되 억지로 늦추지도 마시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가 숨을 지금 내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되 그 간격이 일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호흡에 부담을 가지거나 호흡이 가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잡생각과 그리고 이상한 그림 같은 것이 연상되어도 그냥 흘려보내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배가 꺼집니다. 다만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지금 이 5분 중에서 한 분이 숨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깃털을 여러분들 코앞에 댔을 때 그 깃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숙련되면 고요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숫자를 세셔도 됩니다. 1, 2, 3, 4, 5. 그리고 숨을 내쉴 때도 일정한 간격으로 1, 2, 3, 4, 5 이렇게 내쉬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잡념이 떠올라도 이상한 그림이 연상되어도 잡생각이 떠올라도 흘려보내시고 다만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눈을 떠보시죠. 호흡 잘 하셨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호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고 내셨던 분이 저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숨을 마시던데 한숨 쉬어도 물론 그것도 좋은 호흡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숙달되다 보면은 여기다 깃털을 놔도 그 깃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고요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게 됩니다. 왜 또 호흡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냐면은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뭔가 숨을 쉰다는 거를 의식을 처음 하니까 뭔가 숨을 쉬어야겠다. 계속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맞아요. 모델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걷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걷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델분들은 워킹을 따로 배우시니까 그때부터는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제 말 듣기 전에는 호흡하고 사시다가 이제 호흡하세요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의식이 들어서 그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다른 말을 해보자면
호흡에 우리가 계속 의식이 있고 이것을 신경 쓰고 그랬다는 거는 다른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요. 안 들으신 거예요. 그냥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부담스럽고 그랬을지언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회한 이런 걸로부터는 잠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잡생각이 들더라도 어떠한 다른 그림이 연상되더라도 그냥 계속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호흡이 잘 되고 호흡이 안 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세간의 여러 가지 어렵고 마음 힘든 일에도 좀 떠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네. 그 두 번째 그 유형을 좀 알아볼까요? ISTJ를 알아봤으니까 E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그것과 반대인 거 한번. 네. 그래서 E로 시작하는 유형법 중에서는 ENFJ 있으십니까? ENFJ요. ENFJ 같은 경우는 그 순례 명상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순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출가 그리고 가출 이것은 한 끗 차이지만 나의 어떤 사상적 대의와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출이냐 출가가 결정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불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순례 다닌다고 하세요. 근데 순례를 다닌다고 할 때 그 목적지가 단순히 사찰일 때 순례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의 서원이 있고 대원력이 있고 그 목적성과 그 컨셉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순례를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례를 다닐 때 중요한 점이 그날의 기분 따라 가지 않고 내가 정한 컨셉에 따라서 순례 사찰을 미리 정합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다닐 때는 계획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내가 오늘 일어가서 난 오늘 해인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해인사로 여행을 가는 거지 순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순례를 가는 동안 이제 묵언 그리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순례를 가는 그 관광버스 안에서 보살님들이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관광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찰로 이렇게 순례를 갈 때는 기도를 한다든지 묵언을 한다든지 순례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사찰로 갔었을 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겠죠. 그냥 사찰에 가면은 그냥 불상이나 이렇게 쓱 그냥 구경하고 그냥 불전함에 1,000원짜리나 놓으면서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소원 빌듯이 그냥 허망한 소원이나 냈고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이나 빌고 그런 거는 그냥 여행 가는 겁니다. 관광지를 가는 것이죠. 근데 순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해당 사찰로 가서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앉아서 좀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스님이 욕심을 좀 부리자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순례를 갈 때는 어쨌든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친한 친구분들끼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생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모이면은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그게 권력이죠. 그럼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해당 사찰의 어떤 불사를 도와주셔도 괜찮고 그냥 나의 이익에 맞춰서 그 해당 사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해당 순례 사찰로 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일까지 신청하신다면은 이것은 스님의 과욕이긴 하지만 어린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야지 또 의미 있는 순례이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동안 어떤 명상을 하는 게 좋을까? 순례 가는 동안 제가 막 노래 부르고 춤추지 말고 그래도 묵언하거나 기도하거나 명상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명상법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식을 찾기 위해서 구법 순례를 떠나요. 근데 53명의 선지식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선제동자, 선지식이 보현보살님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그 보현보살님의 10대 행원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으세요. 선제동자가 보현보살님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합장 한번 해볼까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널리 공양합니다. 널리 공양합니다. 나의 업장을 참여합니다. 나의 업장을 참여합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찬탄합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찬탄합니다.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웁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웁니다. 항상 중생들을 수순합니다. 항상 중생들을 수순합니다. 지은 바 공덕을 널리 회양합니다. 지은 바 공덕을 널리 회양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서원을 가지고 순례를 떠나실 때 고요히 명상하신다면은 그 길이 어떤 저열한 어떤 관광의 여행길이 아니라 굉장히 숭고한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해자 스님이란 분이랑 예전에 108산사순례회라고 하는 걸 다녔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찰을 가서 108배도 하고 천수경, 독경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불자님들한테 초코파이 한 꽉씩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있는 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좀 너무 가난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했고요. 이런 어떤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그 불교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도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계종에서 가장 최근에 그 인도 상월 순례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스님들 108분이서 인도 그 순례를 다녀오신 건데요. 인도 총리분께서 우리나라 대통령님 만나셨을 때 그 인도 상월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108명이서 순례를 갖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어떤 정치 사회에도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그리고 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 그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양 정상 간의 어떤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 해당 종교를 넘어서 그 지역, 사회, 국가, 민족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명상법이 순례명상입니다. 인도 상월 순례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딱 불교반의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위한 어떤 큰 대의적인 캐치프라이즈를 걸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왕이면 순례 갈 때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소원 성취 순례 하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대의 그리고 대업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순례를 떠나시고 그런 순례 명상을 실천하신다면은 ENFJ, 인유형인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MBTI 각 유형에 따른 명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른 MBTI 유형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는 알맞는 명상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